네, 오늘 저녁 선관위 주관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열립니다. TV토론회가 표심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간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대선 전국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TV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번 스탠딩 토론회를 보면 문재인 후보에게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예, 아무래도 오늘도 문재인 후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이제 공격이라든가 집중 포화가 십자포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네.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 구도 자체가 원래 선거가 저희가 구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1위로 좀 이번 주에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 대 비문 이렇게 구도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등 후보기 때문에 국민들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도 이제 문재인 후보와 어떤 각을 세우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언론에서 회자되거나 아니면 유권자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안 될 텐데 지금 문재인 후보와 송민순 전 장관이 진실 게임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오늘 주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지금 또 안보 정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여러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와 그리고 송민순 전 장관의 진실 게임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한테 더욱더 질문이 안보와 관련된 질문, 정치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안보 이슈에서 최근에 불거진 송민순 문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지금 토론회가 전체로 6번, 5명 후보 중에서 2번 열렸습니다. 오늘이 3번째인데요.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 중에 처음인데 정치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적인 이슈에서는 외교 안보와 국내 정치 관련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일고 있는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그리고 이후에 제시된 문건의 진실 여부 이 부분이 지금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야권 후보로서도 특히 그동안에 국정을 담당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러나 과거의 진실 여부를 놓고 논점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진실 게임 공방이고요. 두 번째는 후보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말하는 성실하고 또 바른 태도로 국민들께 해명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계속 논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 보수 성향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안보관을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철수 후보도 최근에 좀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최소한도 다시 5차 범위 내 접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문재인 후보를 최대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펴야 되고요. 여기서 뭔가 문재인 후보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기를 많이 할 겁니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이제는 굳혀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검증 국면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이 이런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 물론 안철수 후보도 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이제 방어를 할 거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책이 나왔고 문건이 제시되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이제 진실을 어떻게 문재인 후보가 밝히느냐 그리고 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기 성실하게 노력하느냐 이제 막 고마해 이런 표현처럼 대강 넘어가려고 할 때는 도리어 국민적인 의혹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 내용들을 좀 진실되게 표출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이 과정에서 뭔가 1위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저녁의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오늘과 화요일에 열리는 4차 토론회 이 두 개가 결국은 이번 선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전망합니다. 네,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토론회를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격차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어지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도 선두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견제가 심한데 문재인 후보가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안보를 불안 세력에 맡길 수 있냐 이렇게 공세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비문 진영에 이제 둘러싸여서 안보와 관련해서는 집중 포화를 막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떤 때는 공격에 대해서 수비를 계속하는 게 이제 그게 효율적이지 않고 또 다른 공격을 하는 게 그리고 프레임을 옮겨가거나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또 이제 더 좋은 포인트일 수도 있다. 이래서 더 좋은 수비고 이게 더 좋은 방어책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안철수
안철수 후보의 경우 양강 구도라 그러지만 이제 조정기에 접어들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예. 이제 지지율이 조금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좀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하는 생각은 자신이 안보와 관련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이거 프레임을 좀 바꿔보자, 내지는 다른 사람한테 좀 관심을 돌리자.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2위권인 안철수 후보와 이제 좀 지지율이 차이가 좀 나고 있으니까 대세론을 완전히 형성해 보자.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가장 좀 취약한 점 중에 하나가 호남과 보수 세력의 표심을 동시에 잡아야 되는 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 그럼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의 그 정신도 일정 부분 계승하겠다고 이제 호남 지역에선 천명을 하고 있고 또 구 여권에서 촉발된 주적 논란에 관해서는 또 구 여권과 같은 입장을 또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어느 것이 이제 주된 입장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도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을 많이 받을 거니까 준비를 많이 해와야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오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토론회가 너무나 중요한 게 이제 그 재외국민 투표가 이제 화요일 정도부터 그렇죠.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또 사전 투표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일정 부분 그 지지세가 강고해질지 이렇게 여러 가지 표심이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게 다음 주 화요일 정도 토론회까지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니까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일정 부분 문재인 후보는 대세론을 강고히 해가려고 노력할 거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호남과 보수 표심을 같이 잡으면서 그래도 안보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보다 내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 통합에 이제 안점을 두겠다. 나는 국민 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될 거다. 정치 분야에선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다시 이제 흩어져가는 표심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네, 한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자질론도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서전 내용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용서해달라고 말은 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보관이라든가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사안, 어떤 시각이라든가 이게 아니고요. 과거에 사실은 성폭행이라는 범죄 행위를 같이 모의하고 실패한 그 행위에 대해서 실제 이루어졌다는, 조력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본인은 나중에 가서 이것을 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의 가상의 얘기라고 했다가 다시 또 워낙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행위를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자백하듯이 자서전 속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과연 믿을 수 있는 후보인가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이 몰락했던 보수 진영의 표심들 네. 결국은 한 자릿수까지 한때 내려갔다가 다시 홍준표 후보가 어떤 안보 이슈로 논쟁을 점화시키면서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후보는 홍준표 후보다. 이러면서 지금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덕성의 문제, 특히 여성에 대해서 뭐 설거지 발언 논란이라든가 결국 여성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전근대적이고요. 또 이런 사안, 범죄까지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로서는 도덕성과 신뢰도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이끌 미래의 지도자, 곧 며칠 후면 대통령이 됩니다. 16일에는 대통령이 취임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도와 도덕성을 보여줄 것이냐. 네. 그런 측면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놓였다. 지금 여성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는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하고요. 야당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위기에 놓인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거의 정체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수 이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은 과연 어디에 투표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너무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홍준표 후보가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다시 안철수 후보 최소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게 해서 이 표를 이동시킬 것이냐 지금 보수 후보 이 유권자들의 표심이 정말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진실되게 정말로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뭔가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있긴 있는데요. 지금 최대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기 상황인데 지지율만 놓고 보면 최근에 TK 지역에서 급부상했거든요. 네. 보수 결집 원인이 뭘까요?
사실 그 안철수 후보가 1차 토론회나 이런 특히 이제 1차 토론회에 영향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이 기대했던 모습을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보수층이 그러면 원래 우리가 지지하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거기에 대해서 기질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은 정당을 이렇게 많이 옮겨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갈라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 올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이념적으로는 뭐 안정적이고 이러니까 다시 이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옮겨간 것 같은데요. 근데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살펴보아야 될 게 이제 그 지지율이라는 건 저희가 여론조사는 일정 부분 후행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논란이 되는 뭐 여성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직 지금 지지율에는 그게 반영된 지지율은 다음 주쯤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지율이 TK 지역에서 급부상한 이 부분은 뭐 1차 토론회 정도까지 보고 그다음에 안보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동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좀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그 지지율의 움직임은 다음 주 정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홍준표 후보랑 안철수 후보는 시소를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면 누가 좀 내려가고 누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보수 유권자들은 전략적인 선택이란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제 보수 정당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꽤 아는데 그런 고민을 많이들 하시죠. 내 표가 홍준표 후보나 뭐 유승민 후보 보수라고 하는 그 후보들을 찍었을 때는 혹시 사표가 되는 건 아닐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다음 주 정말 이제 토론회에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보수 유권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이제 중요한 토론회가 이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시소를 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빠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에서 정말 잘했다, 선전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정말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토론도 잘하고 정말 똑똑해 보인다. 뭐 사회 경제적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일부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딱딱한 교수님 같다. 말도 잘하고 정확하게 논점은 짚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정이 가는 뭔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제가 유권자분들, 시청자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후보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고정적인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 특히 대구 경북 TK 지역이라든가 고령층은 사실은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계되는 그런 계속된 흐름, 다시 말해서 지지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내고 있었고 바른정당에 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찰하고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보수, 도덕성 있는 보수를 추구하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로서는 상당히 딜레마가 전혀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더 리더십, 따뜻하고 친화력 있는 그런 보수의 가치를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토론의 자리에서 짚을 거는 짚되 그러나 믿음직한 뭔가 일을 맡아서 해낼 것 같은 그런 좀 리더십도 보여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안보관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지난 10년 가까이 보수 정부가 집권했지만 안보에서 성공했느냐. 북한과 도리어 갈등이 더욱더 격화됐고 개성공단이 없어지면서 레버리지, 대북 지렛대가 없어지고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한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미래의 비전이 없고 계속 제재하고 압박하겠다는 전통적인 안보관만 지금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뭔가 이 시대에 걸맞는 그래서 북한을 정말로 바꿔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가 통일까지 연결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직 한 목소리입니다. 계속 제재해야 된다. 북한 압박해야 된다.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미래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바른정당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만약에 철회된다면 여기서 정말 보수 유권자들,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할 수 있는 정책적 가치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그런 교수님 이미지에서 빨리 탈피해서 정말 뭔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해서는
온몸을 던질 수 있는 뭐 김무성 전 대표가 로봇 연기도 하고 뭐 빨간 치마도 있고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좀 그런 변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교수님 이미지를 보셨나 봅니다. 네. 심상정 후보의 네. 경우에는 지난 토론회에서 문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가 네. 후폭풍에 좀 시달렸는데 아무래도 좀 오늘이 좀 관심사겠어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랑 이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 그러니까 정의당이랑 입장이 보수와 진보에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고민을 참 괴를 같이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바른정당의 경우와 심상정, 그러니까 그 정의당의 경우에는 좀 다른 또 입장이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의당의 경우 심상정 후보는 사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그 복지 정책에 있어서 후퇴했다라고 비판을 한 그런 부분이 예. 있었는데요. 그거를 그렇게 진보 유권자들이 노여워하실 부분은 아니지 아니었나. 왜냐하면 오히려 그 문재인 후보와 그 정의당 그 심상정 후보가 정책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차별성을 보여주면서 중도층에 대해서는 진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차별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진보 유권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문재인 후보는 일정 부분 현실과 타협을 해서 이 정도 정책에서 그쳤다면 그 심상정 후보는 더 앞으로 장래 우리가 미래에 뭐 재원이 확보된다든가 하면 나아갈 방향을 예. 또 보여주는 좀 더 이상향적인 이상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심상정 후보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여성 정치인이 사실 지금 힘든 시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그래서 아마 더 응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정책에 실제로요? 대해서 예. 생각을 달리하더라도 그래서 좀 그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분들은 좀 더 정책적이거나 심상정 후보를 보고 비판을 해야 되지 문재인 후보와의 관계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보고 비판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심상정 후보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들한테 오늘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일정을 줄이고 그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후보들이.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나라 유권자들, 그리고 다른 나라 유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토론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이기느냐 지느냐 갖고 판단을 내가 저 사람을 예. 선택할 건가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토론에선 이겼는데 선거에선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에선 이겨도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그 토론회 자체보다도 좀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크게 보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토론회를 잘하는데도 점수를 많이 못 얻는다고 저희가 안타까워하는 게 구도도 있죠. 내 표가 사표가 될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유승민 후보는 이제 구 여권 정치인 중에 누구는 시험으로 대통령을 선발하면 저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할 정도로 똑똑한 면이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 세계에 있어서 대통령이 똑똑하다고 모든 걸 다 아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원하는 건 컨텐츠나 이런 거 외에도 일정 부분 성품, 그죠? 그리고 포용력, 리더십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이 토론회를 할 때 후보들이 다 전투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나온 지지율 판세를 보면요. 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격차가 조금 벌어진 양상이고요.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도 아직은 선두권과는 조금 먼데 남은 보름간 이 판세를 흔들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TV 토론이 있을 겁니다. TV 토론 1차를 본 뒤에 5% 정도의 유권자들께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37%의 유권자들이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V 토론에서 나오는 진정성, 방금 이 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민들께 얼마나 성실한 모습으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느냐,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있을 텐데요. TV 토론회를 잘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검증 국면을 잘 넘어야 된다. 후보들에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는 뭐 성인식 문제가 예. 있죠.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가족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검증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또는 관련돼서 서로 간의 논전이 될 때 얼마나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민들께 진실을 말하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 두 번째는 검증 국면을 잘 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작은 실수, 캠프건 아니면 후보자의 작은 말실수라거나 또는 주변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국민들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자 폭탄이라든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고 해서 정말로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들, 이것이 도리어 국민들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투표율이 될 겁니다. 세대별 투표율이라든가 지역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표심들의 변화가 있기 예. 때문에 이번 투표율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연대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외형적 연대는 아니더라도 유권자들이 암묵적 연대를 통해서 뭔가
저 후보가 괜찮을 것 같다. 또는 우리 후보가 안 될 경우에는 내 거를 사표로 만들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자발적인 단일화를 시켜주는 경우들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연대가 마지막까지 예.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5가지 정도의 변수가 현재로는 선거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